실력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영어를 재밌게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제가 최근에 다녀온 숙소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호수공원 뷰가 쫙 보여요. 제가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이런 뷰 있는 데서 살아보고 싶은. 그래서 5분만 걸어가면은 마치 내 집 정원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뷰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방으로 들어가시면은 침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침실에 누워서, 이 집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도 뷰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살고 싶은 동네가 있으면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봐요. 바로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야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네, 이렇게 낮의 풍경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그 비용 아껴가지고 저처럼 이런 숙소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바로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정말 왕초보였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세미나나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들을 만나다 보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요즘에는 우리가 인풋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유튜브도 있죠, 온라인 강의도 있죠, 책들도 많죠, 강의도 많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만 가지 표현을 공짜로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환경은 좋아졌지만 뭐 써먹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 그것도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표현들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영어 공부를 하시는 미드, 영화로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이 미드가 재밌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 보니까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가요. 그리고 더 많은 표현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드 한 편에 몇 개의 문장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세본 적이 있는데, 뭐 드라마마다 다르겠지만 800문장에서 1000문장 가까이 되더라고요.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 이 1000문장을 얼마 만에 끝내시죠? 일주일? 한 달? 우리 미드 한 편으로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건 또 혼자 공부를 하건 간에 뭐 일주일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2달 하면 너무 길다, 지루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 다음 표현 빨리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이 1000개의 문장을 단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배웠던 표현들 다 기억하세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 1000개의 문장이 다 기억이 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표현을 원어민들한테 술술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 문장을 말하는 원어민들의 영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언어학자들마다 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단어의 수가 3000단어에서 5000단어? 그 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요, 이미 2000단어 이상을 배웠대요. 자, 이 2000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 많은 단어의 수를 무조건 머릿속에 때려박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암기를 했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또 기억이 난다고 할지라도 스피킹과 리스닝에 고스란히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기엔 너무 양이 많잖아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 정말 몇 년 동안 미드만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요, 왜 기억이 나질 않죠? 제가 단어를 엄청 암기했거든요? 근데 실력이 전혀 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원론적이고 좀 진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10분만 지나도 암기했던 것들이 많이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50% 이상이 날아간다고 하죠. 물론 이 이론에 대해서 갑론을박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기억력은 다르고 또 오래된 이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실험은 어떤 연결되어진 단어들이 아니라 그냥 연관 없는 단어를 무작위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을 100% 맹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어쨌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암기를 했을 때 상당 부분이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우리의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더 많은 양을 채우려고 하니까 절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식물을 조금씩 키웠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마치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 욕심을 내는 것처럼 이 식물을 굉장히 애지중지 키웠어요. 물도 듬뿍 주고 햇빛도 아주 쨍쨍하게 맨날 세게 해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몇 주 만에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식물이 필요한 햇빛의 양과 물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냥 냅다 부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막 부은 겁니다. 이게 좋을 줄 알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빨리 내가 영어 실력이 늘고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고 한꺼번에 많은 걸 암기하려고 하면요, 너무 많은 물을 주기 때문에 빨리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식물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억력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뭐 늘 그렇듯이 이렇게 말로만 주저리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직접 몸으로 체득해보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영어 실력이 제대로 느는지,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디스타일답게 바로 영어 퀴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예가 중계의 리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 공효진 씨가 나온 겁니다. 공효진 씨 어때요? 굉장히 날씬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공효진 씨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세요? 이거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자, 날씬한 몸이라고 하면은 thin, shape 이런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유지하다라고 하니까 maintain 이런 단어를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ow do you stay slim? How do you stay slim? 바로 stay slim,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stay는 머물다라는 거고 slim은 말 그대로 슬림한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stay라는 단어도 알고 slim이라는 단어도 알지만 이거를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stay는 머무는 거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슬림한 상태를 유지하다, stay slim. 어렵지 않죠? 자, 이 표현 한번 따라해 볼게요. How do you stay slim? Hey, how do you stay slim? 자, 이어서 이 stay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문제도 한번 내볼게요. 이번에는요, 연예가 중계에 법륜스님이 나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뷰어라면 법륜스님께 어떤 걸 여쭤보시겠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스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이거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유지한다라는 거 stay를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how do you stay?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침착하다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calm, stay calm. How do you stay calm? How do you stay cal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how do you stay slim? 이 문장을 배웠기 때문에 이 표현도 어렵지 않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장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실제로 법륜스님께 여쭤본다고 생각하고 How do you stay calm? How do you stay calm? 우리는 보통 calm down 이런 표현만 익숙하잖아요. 근데 stay calm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야, 좀 침착해 라고 할 때도 stay calm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문제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저 레딧이 나온 겁니다. 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TV 출연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뿜뿜 내뿜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레딧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거 영어로 말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죠. 앞에서 배웠던 How do you stay 긍정적인 positive. How do you stay positive? How do you stay positiv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How do you stay positive? How do you stay positive? 지금 계속해서 stay를 활용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스티브 잡스의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네,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강연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말을 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헝그리한 상태를 유지해라. 배고픈 상태를 유지해라. 어떤 뜻일까요? 즉, 배고픈 것처럼 항상 뭔가를 갈망하고 뭔가를 꿈꿔라, 이런 진취적인 의미겠죠. 그리고 stay foolish.
여기서도 stay, 우리 배웠던 거 계속 유지하는 거. foolish는 바보 같은 이런 뜻이지만 바보처럼 우직하게 밀고 나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stay라는 게 그냥 머물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듣고 처음 듣는 표현일지라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를 배우더라도 stay, 머물다,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머물다라는 건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이런 문장도 쓸 수가 있구나, 그럼 요렇게도 써보고 요런 문장도 배워볼까? 이렇게 해야만 진짜 이 표현이 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오래 기억에 남고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How do you stay slim? 이 문장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샀던 패턴 회화책의 거의 첫 페이지? 거기 한 장도 아니고 반쪽짜리 페이지에 그 수많은 문장 중에 한 문장을 픽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패턴 회화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어떻게 공부하죠? 아, How do you stay slim? 좋은 편이네. 좋아. How do you stay slim? How do you stay slim? 좋았어.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공부하죠. 자, 이 책이 거의 300페이지 분량이고요. 500개 정도의 패턴이 있고요. 또 2000개 이상의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개 문장 300페이지 빨리 공부해야 돼.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결국에 How do you stay slim? 이런 표현들은 불과 며칠만 지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무작정 공부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결국 이렇게 빡세게 공부하다가 지치고 앞에 페이지만 새까맣고 그리고 결국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책을 사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번에는 좀 수영으로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 강사님은 절대 한 번에 모든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 물장구 치는 거라고 하나요? 발로 이렇게 타타탁 하는 거, 그것부터 알려주고 그 다음에 팔은 어떻게 휘젓는지, 또 음파 이런 거 있죠. 이런 호흡법 알려주고 그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가르쳐 주다가 이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 모든 걸 흡수해서 수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팔 동작에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는 이거 진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너무 따분한데? 언제 수영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2-3개월이 지나고 막 6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수영을 자유롭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기초를 탄탄히 하니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렇게 수월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제 몸이 느끼더라고요. 또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한꺼번에 많은 표현을 욕심내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의 표현을 배우더라도 그 표현을 완벽하게 내 걸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고 훨씬 더 영어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치 오늘 배웠던 stay를 활용한 표현을 내 걸로 만든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죽어라 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미드 한 편을 3개월 이상 패라라는 거예요. 재밌다고 일주일 만에 끝내고 그 다음 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편을 미친 듯이 파는 겁니다. 아니, 수만 가지 표현이 있는데 빨리빨리 표현들 배워야 되지 않아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잖아요. 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미드에 많게는 첫 문장이 있다고 했었죠. 이 첫 문장을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영어의 문장 구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문장 구조라는 건 영어를 이루는 뼈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1형식, 2형식 혹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큰 틀을 보고 알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생기는 거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지루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드를 통해서, 미드 속 대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다는 거죠. 사실 미드 2편, 3편, 또 다른 영화 그런 것도요, 세부 단어나 표현만 달라지는 거지 구조는 동일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형식, 2형식 같은 거, 그런 문법 구조는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드 한 편을 끝내면 거기에 수많은 구조가 들어가 있고 그 구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표현을 배워도 얼마든지 응용을 하고 조립을 하고 나만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배운 표현일지라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치 장난감이나 가구 조립할 때 그 사용설명서 있죠. 그 사용설명서가 점점 더 정교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용설명서가 정확해지고 정교해지면 우리가 조립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립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용설명서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방법은 한 편을 미친 듯이 패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오프라인 강의가 됐건 또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클래스가 됐건 저는 진도를 굉장히 조금 나가거든요. 근데 수강생분들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도움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적은 표현을 배워도
그거를 완벽하게 내 걸로 가져가다 보면 새로운 표현을 배웠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표현을 내 걸로 완벽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레리씨 진행하는 라이브 클래스를 수강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살짝 홍보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무작정 암기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표현을 실제로 써먹어 봐야, 뭐 원어민 앞이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어떻게든 응용을 해봐야 그래야 온전히 나의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요즘 방법은 많잖아요.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전화 영어를 할 수도 있고, 미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원어민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인풋을 쌓으면 아웃풋도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건 마치 요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식가예요. 음식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입니다. 모르는 식당이 없고요, 모르는 음식이 없고, 이 음식의 향은 어떻고 어떤 양념이 들어갔고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평생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면도 끓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요리는 맛있을까요? 이 사람은 훌륭하게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머릿속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음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뭐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뭐 김치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김치볶음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식도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도요, 우리가 한 가지 표현을 배웠으면은 그 표현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먹는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보는, 아웃풋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요리가 점점 더 완벽해질 거고 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요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요리로 예를 드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레스토랑 음식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만의 훌륭한 레시피도 만들고 훌륭한 요리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이 레리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서는 영어 퀴즈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퀴즈를 통해서 실력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영어를 재밌게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영어 퀴즈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 쭉 보시면서 열심히 요리 연습해 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학습법이나 또 표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